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와 함께하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때로는 힘들고 지치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과 감사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 서로에게 용기와 위로를 나누고 다시 한 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소망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몸에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참 소망,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박예랑님의 이야기, 그 마지막 편을 전해드립니다. 박예랑님의 삶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간호대학 졸업과 동시에 저는 그렇게도 갈망하던 공군에 입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 미군에서는 걸프전쟁으로 인해 오프레션 데설트 스톰, 사막폭풍 작전상,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들이 많이 필요한 관계로 간호장교 나이 제한을 25세였던 나이에서 39세까지 늘렸습니다. 꿈에도 가고 싶었던 미국 공군에 제 나이 35살에 들어갈 수 있다니. 그 나이는 사실 군인으로선 은퇴 나이인데도 가슴 뿌듯함으로 드디어 1990년 3월에 군에 입대하였습니다.
그 당시 공군에서는 사회의 6년 경력을 군대에 3년으로 쳐서 중위, 퍼스트 루테넌트 계급을 줄 수 있다고 하여 소위로 가지 않고 중위로 입대했습니다. 그리고 모집자들이 많은 의료진들을 모아야 했기에 그들은 희망자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서류를 작성해 주어서 입대 과정이 쉬웠습니다. 저는 군에 입대해서 한국에 발령받는 것을 원했기에 첫 발령지를 한국으로 보내준다는 조건으로 들어갔는데 아뿔싸 군대는 군대인지라 그때 전쟁으로 인해 미국의 군 병원의 간호사가 많이 부족하다고 한국에 바로 보내주지 않고 북가주에 있는 트래비스 에어포스 베이스에 첫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그날로부터 쉼없이 간호과장에게 매주 찾아가서 한국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졸라댔습니다. 끊임없는 방문 때문인지 결국에는 한국 오산으로 전근 발령이 2년 후 내려졌습니다. 싱글 장교들은 국내에선 매 2년마다 근무지를 옮겨야 하는데 한국은 아직 38선이 있는 전쟁 중이라 1년만 근무 허락이 되었는데 저는 2년 연장을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은 제가 가고 싶은 독일에서 근무할 기회를 놓칠 수가 없어 2년 근무 후 독일 비트버그 베이스로 가서 2년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은퇴를 할 계획으로 캘리포니아에 있는 에드월드 에어포스 베이스를 마지막 근무지로 선택하여 현역으로서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1997년 은퇴한 동시에 바로 예비군으로 리버사이드에 있는 452ND ASTS 마어치 에어 리저브 베이스로 트랜스퍼하여 그곳에서 예비군으로 13년을 근무하여 총 20년 1개월의 군생활 대장정을 마쳤습니다. 현역으로 있을 시 그렇게도 참가하고자 했던 전쟁 참가, 디플로이먼트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예비군으로 있을 시 부대가 돌아가면서 또 자원해서 가는 전쟁에 저는 3번, 2004년 탈릴, 2006년 벨러드, 그리고 2009년 벨러드 참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음으로써 정의를 위해 싸우는 군인들을 간호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정말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전쟁의 참상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저희 의료인들의 사명은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서 독일로 이송해야 했기에 가장 심했던 2007년에는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부상자들을 간호하고 준비하여 비행장으로 운반해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울렁거립니다. 2006년 10월 1일 벨러드 이락에서 두 번째 전쟁 참전 중에 중령으로 진급되어 저를 엄청 놀라게 하고 기쁘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3월 이락에서 돌아오자마자 부대대장으로부터 간호부장, 치프너싱 오피서로 지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8명의 중령 중 중령으로 진급된 지 고작 5개월밖에 되지 않은 저였고 언어를 포함하여 여러 면에 부족하고 또 그 자리를 원하지 않은 저를 간호과장으로 임명해 주었지만 대장은 근무기간 중 저의 열정과 성실함이 좋은 평가를 받아서 간호과장으로 임명해 준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명령에 의해 결국 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양한 민족성을 가진 몇백 명의 부대원들을 다루기란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지만 앉혀진 자리를 통해 저 자신의 장점과 제가 가진 역량을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한 계기가 되었으며 행정적으로 많은 배움을 성장시킨 기회가 된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2007년 4월에 두 번째 이라크에서 돌아온 뒤 중앙일보에 이라크 파병한인 간호장교로서 참전 공로 훈장을 받는 사진과 함께 기사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이 기사로 인해 저와 함께 미국으로 오려고 했던 오래도록 소식이 끊겼던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고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오랜 시간 뒤 미국에 와서 뉴저지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2010년 4월 30일 드디어 군에서 전역하게 되었습니다. 부대원들은 20년의 군 생활을 뒤로하는 성대한 은퇴식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몇백 명의 대원들이 정복으로 엄숙하고 웅장하게 은퇴식을 해주었고 교회에서는 많은 분들이 한국 음식을 장만해 주셨기에 한국의 여꼬맹이 중령의 마지막 페어웰 파티는 기쁨으로 모두가 함께한 따뜻함이 감싼 나눔이었습니다. 훌륭한 군인이었음을 증명해주는 화려한 은퇴식인 만큼 부대 전체의 축하를 받으며 아쉬움을 남겼었기에 이 아름답고 거대한 은퇴식은 저에게 크나큰 감명과 함께 잊지 못할 최대의 추억을 안겨주었습니다. 2018년 3월 드디어 28년의 LA 카운티에서의 직장 생활도 막을 내리고 은퇴를 결정하게 되면서 재정비를 위해 4월 초에 산티아고 순례길 커미노 더 센티아고를 2명의 친구와 함께 하였습니다. 이 여정은 프랑스에서 시작하여 스페인 산티아고 대 콤포스텔라까지 800km를 34일간 걸어서 완주했습니다.
오직 15%만 걸어서 완주를 성공하는 여정 속에서 또 한 번의 성취의 기쁨을 삼키며 제가 살아온 과정을 다시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제가 미국에서 이루고자 했던 꿈은 이루어진 것인가? 처음 미국 왔을 때의 낯섦과 설렘, 적응하지 못했던 사회생활 등등, 그리고 힘들었던 많은 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동료들과의 희생과 배려, 그리고 다툼까지도 이제는 모두 영원한 기억 속에 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로 이를 악물고 버텨낸 제 자신과의 한판 승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이루고자 했던 꿈을 후회 없이 이루었다고 정말 기쁩니다. 제 인생에서 바랐던 것들을 모두 성취했습니다. 끝으로 이 모든 것, 제가 하고자 열망했던 자유로운 생활과 세계여행, 간호사로 또 한의사로서 선교지로 향하고 간절히 원하던 공군이 되고 싶었던 꿈을 다 이루게 해주신 것은 저의 생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망소사이티 이사장 유분자입니다. 소망소사이티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슬로건을 걸고 한인 시니어들의 웰빙, 웰에이징, 웰다잉을 위한 교육과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사는 동안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한인 시니어들에게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름다운 기부 문화를 만들어 나가며 당하는 죽음이 아닌 맞이하는 죽음으로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돕고 있습니다. 고령화되어가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한인 시니어분들이 단지 늙어가는 삶이 아닌 삶의 의미를 찾고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동행하는 기관인 만큼 소망소사이티의 사역과 소식을 통해 많은 유익을 얻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대사증후군 들어보셨나요? 처음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사증후군은 절대 드문 질환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주변 많은 분들이 겪고 있고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과 같은 위험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신호입니다. 대사증후군은 하나의 병이 아니라 서로 관련 있는 건강 문제들이 동시에 나타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의사들은 아래 이 5가지 위험 요인 중 3가지 이상이 있으면 대사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첫째, 복부 비만입니다. 남성의 경우 허리둘레가 40인치 이상, 여성은 35인치 이상일 때 위험 요인으로 봅니다. 둘째, 혈당 상승입니다. 공복 혈당이 데시리터당 100mg 이상이면 고혈당, 데시리터당 126mg 이상이면 이미 당뇨병으로 분류됩니다. 셋째, 중성지방 수치입니다. 혈액 속 중성지방이 데시리터당 150mg 이상이면 위험합니다. 넷째, HDL, 고밀도 지단백,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을 때입니다. 남성은 데시리터당 40mg 미만, 여성은 데시리터당 50mg 미만이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고혈압입니다. 압이 130에 80 이상이면 위험 요인에 해당합니다. 이미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역시 대사증후군 위험군에 포함됩니다. 이 5가지 중 3가지 이상이 겹치면 심장질환과 뇌졸중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사증후군은 간질환, 신장질환, 수면무호흡증의 위험을 높입니다. 대사증후군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조용한 경고음입니다. 그러나 희망적인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생활습관을 개선한다면 충분히 되돌릴 수 있는 환이라는 것입니다. 체중을 줄이고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은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혈액검사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정기검진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면, 금연과 절주를 실천한다면 대사증후군을 극복하고 심장병과 당뇨병의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삶 속에서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심장을 지키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길입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영적인 길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말씀의 본문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19절이고 설교 제목은 집요한 문제는 믿음으로 깨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달음과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문제없이 사는 인생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문제들 가운데는 가볍게 지나가는 일시적인 문제도 있지만 passing problem이죠. 우리 곁에 몰며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히는 집요한 문제, perennial problem도 있습니다. 예컨대 오랜 질병이나 고질적인 가난의 문제, 온 중독이나 마음의 깊은 상처 같은 문제는 쉽게 잘 떠나가지 않습니다. 지나간 것 같은데 또 찾아오고 또 찾아와서 집요하게 우리를 고통 속에 몰아넣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우리의 보편적인 힘이나 노력만으로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문제의 본질 자체가 우리 능력을 넘어서든지 또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낸다는 것은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고 할지라도 끈질긴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깨달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 문제가 왔을 때 어떤 믿음으로 대처하느냐입니다. 적당한 믿음이나 나이브한 믿음으로
대하면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문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간절히 메어 달리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고 승리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작년 11월 달에 한국 언론에서 보도한 국토 대장정에 대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기독 언론뿐만 아니라 일반 언론도 보도한 것입니다만은 충주 오산교회에서 목회하시는 전 요셉 목사님에 대한 케이스입니다. 이분에게 3살 난 딸 사랑기가 있었는데 질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740km를 걷는 국토 대장정을 한다는 그런 보도였습니다. 사랑이는 두셴 근이양증이라고 하는 유전자 이상으로 걸린 질병입니다. 딸이 팔이나 다리나 건조기에 퇴행을 하게 되고 10세 전후로 걷을 수 없게 되고 20대가 되면 자가 호흡이 불가능해지고 30대에는 사망하는 그런 질병에 걸린 것입니다. 5천만 명 중에 1명꼴로 여자아이들에게 발생하는 병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사랑이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지금도 사랑이는 여느 아이처럼 걷거나 뛸 수가 없고 새벽에 근육 경련이 일어나서 응급실에 가는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병을 치료하려면 미국에서 개발된 엘레비디스라고 하는 약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약값과 치료비가 약 330만 불이 든다고 합니다. 한화로 계산하면 46억 원이 드는 것입니다. 내 개척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아내의 피아노와 학원을 처분해서 만든 전 재산이 7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전 목사님은 모금을 위해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매일 40km씩을 걸어서 740km나 되는 국토 대장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전 목사님 자신이 교통사고로 무릎을 4번씩이나 수술한 분입니다. 정상인도 쉽지 아니한 그 먼 길을 어떻게 하루에 40km씩, 여러분 40km면 100리길입니다. 이것을 걸어서 완주를 할 수가 있을까요?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렸습니다. 가족들도 다 말렸어요. 그러나 사랑의 아빠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불편한 다리로 매일 40km씩 22일을 걸어서 지난 11월 29일 대장정을 마치고 서울 광화문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모든 언론들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4번 무릎 수술한 자가 매일 100리길을 21일간 걸었다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딸을 살려야 한다는 아빠의 집념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이 모든 장애물을 이기고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크고 집요해도 집요한 믿음을 가지면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메어 달리면 하나님은 결코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기적과 능력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슬로건을 걸고 한인 시니어들의 웰빙, 웰에이징, 엘다잉을 위한 교육과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사는 동안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하는 시니어들에게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름다운 기부 문화를 만들어 나가며 당하는 죽음이 아닌 맞이하는 죽음으로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돕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사전 의료 지시서가 포함된 소망 유언서를 작성함으로써 뜻하지 않은 질병 혹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떠한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를 미리 결정하고 문서로 남겨 환자와 가족이 존엄한 임종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의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은 뇌건강 교육, 메모리 테스트, 사전 의료 지시서, 가족 간병인 교육과 지원, 집 안전 평가 및 시니어 이상행동 시 대처법 등을 제공합니다. 치매를 앓고 계시거나 치매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가족이거나 기억력이 나빠져서 치매가 걱정된다면 소망 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임상 소셜워커 니키 베리트이 먼저 카운슬링을 하고 소망의 케어 내비게이터와 연결해서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기 치매이신 분들을 위한 소셜 프로그램 소망 케어 클래스와 한국말로 진행하는 치매 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을 남가주 새누리교회, 웨스트 애나하임 연합감리교회, 그리고 실비치 레저월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망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는 소망 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소망의 시간은 에이시안 워맨 리더십인 필란트로피 펀드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소망의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헬렌 켈러는 희망은 어두운 속에서도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때로는 어려움과 어둠이 찾아오지만 그 속에서 희망을 붙들고 걸어간다면 반드시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소망과 감사로 채워지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소망의 시간이었습니다.